이서연은 아침마다 습관처럼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던 남편의 부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58세의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가끔씩 안부를 묻는 딸들의 전화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세요? 큰딸 지영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걸어오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내지. 너희들은 잘 지내고 있니? 서연은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평소처럼이라는 말 속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료한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취미 활동 같은 거 하시면 좋을 텐데요.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지영의 말은 늘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딸에게 어머니의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하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적막함이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지만 서연에게 시간은 그저 견뎌야 할 무게일 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의 추억들이 집 곳곳에 스며 있어서 어디를 둘러봐도 그리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지역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버렸을 종이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여러 동호회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며칠 동안 식탁 위에 두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혼자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서연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오랜 친구인 박미정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 등록을 하겠다고 말하자 미정은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나도 몇 년 전부터 서예반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좋아.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시간이 의미 있게 흘러가거든. 미정은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였습니다. 그녀 역시 홀로 지내고 있었지만 서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새로운 활동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해. 그래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문화센터에 처음 발걸음을 옮긴 날, 서연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교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예반에서는 붓을 든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글씨를 쓰고 있었고, 요가 교실에서는 요가복을 입은 여성들이 몸을 느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선택한 것은 여행 동호회였습니다. 직접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감상하며 때로는 당일치기 나들이도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여행지들을 그리워하던 서연에게는 적당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실에 들어서니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전후로 보이는 분들이었고 서로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모임의 오래된 회원인 듯 자연스럽게 서연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서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 쑥스러웠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지난주 다녀온 경주 여행 후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정말 멋진 석양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불국사에서 내려다본 경주 시내 풍경이에요. 해질 무렵에 찍었는데 빛이 참 좋더라고요. 그 남성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진이라고 합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여행 갈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61세라고 했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와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우진의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사진에는 단순히 풍경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까지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은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주로 혼자 다녀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오래 머물 수도 있고 예정에 없던 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우진의 대답에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사진들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우진이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생전에 서연이 너무 집에만 있는다며 취미 활동이라도 하나 가지라고 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모임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오래된 앨범을 뒤져서 남편과 함께 찍었던 여행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오래된 사진들이지만 그때의 추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서연은 제주도 여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20년 전 결혼 20주년을 기념해서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시겠어요. 남편분과 함께 다니셨군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에서 그리움을 읽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5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그 이후로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네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로워요. 우진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임 후에 우진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동호회에서 가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데 함께 가시지 않을래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없이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우진의 제안이 단순한 호의인지 다른 의미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서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여행 동호회에서 가평으로 여행을 가는데 한 남자분이 같이 가자고 하네. 어떻게 해야 할까? 미정의 목소리에는 흥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벌써 남자분이 관심을 보여. 좋은 일이네. 가봐, 뭐 어때? 그게 뭔가 부담스러워. 남편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서연아, 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그리고 그냥 여행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잖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미정은 서연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가평 여행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여행 당일 서연은 오랜만에 간편한 등산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문화센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진이 가장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습관이에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오는 편이거든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문가용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만끽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것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 벌써 7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가평에 도착하자 정말 아름다운 단풍이 일행을 맞아주었습니다. 산 전체가 빨강, 노랑, 주황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바로 카메라를 꺼내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도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우진이 제안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사진은 잘 안 찍어서. 서연은 사양했지만 우진은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념으로 하나 정도는 찍어두세요.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서연은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사진을 찍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진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냥 단풍을 바라보세요. 우진의 지시에 따라 서연이 단풍나무를 올려다보는 순간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일행들이 다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우진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진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리했죠. 우진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서연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진의 솔직한 이야기에 서연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됐어요. 아이들은 전 아내와 살고 있고 가끔 연락하는 정도예요. 우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짝을 이뤄서 걷게 되었는데 서연은 우진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편안해졌습니다. 사진 취미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때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까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작은 꽃 한 송이, 나뭇잎에 맺힌 이슬. 그런 것들이 마음을 위로해줬어요. 정말 좋은 취미네요. 저는 취미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서연 씨는 뭘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닐 때, 글쎄요. 요즘은 행복하다는 감정 자체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행복하신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며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해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산날씨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우산을 꺼내거나 가까운 정자로 뛰어갔습니다. 서연과 우진도 가까운 나무 아래로 피했지만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우진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서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우진 씨는 어떻게 해요?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추위에 강해서요. 우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를 피해 나무 아래 서 있는 동안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의 존재감에 약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많이 젖으셨나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덕분에 많이 젖지 않았어요.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다른 일행들과 합류했습니다. 모두들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했지만 그것도 여행의 추억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충실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특히 우진과의 대화는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 현상하면 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하루였어요. 저도요. 혼자 여행할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네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뺨에는 자연스러운 홍조가 돌아 있었고 눈에는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진 현상이 나왔어요. 언제 드릴까요? 문화센터에서 만날 때 주시면 돼요. 그것보다는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드릴까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둘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우진의 배려,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 잠깐만 뵐게요. 카페에서 만난 우진은 정성스럽게 정리한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단풍나무를 올려다보는 사진에서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연스럽고 평온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나왔네요. 이게 저인가요? 서연이 놀라워했습니다. 서연 씨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평소에는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사진 작품들을 보여주며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혼자 여행하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특히 멋진 풍경을 봤을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쉬웠죠. 그런데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됐어요. 온전히 나만의 속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혼자라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도 이혼 후에 적응하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우진의 이해심 있는 말에 서연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조급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여행 동호회에서 단양으로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하던데 가실 생각 있으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1박 2일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당일치기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안 가셔도 돼요. 다만 단양 단풍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요. 서연은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1박 2일 여행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1박 2일 여행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잖아. 가봐. 어차피 단체 여행이니까 부담 없을 거야. 그런데 딸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딸들한테 굳이 다 말할 필요 있어? 엄마도 자기만의 삶이 있는 거지. 미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도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단양 여행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행 전날 밤 서연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단양행 버스에서 서연은 우진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보다 편안함이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풍경을 보며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번 여행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즐겨보세요. 사진도 많이 찍고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그래야겠어요. 늘 조심스럽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단양에 도착하니 정말 환상적인 단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양 팔경의 아름다움은 소문으로만 듣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일행들은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숙소에서 쉬기로 했고 어떤 분들은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우진이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밤에 보는 단풍도 정말 아름다워요. 같이 산책해 볼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는 가을 풍경이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 근처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단풍나무들이 마치 환상적인 그림 같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풍경을 보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혼자 여행할 때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밤에 자연과 마주하는 시간. 걷다가 벤치를 발견하고 두 사람은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이혼하셨을 때 많이 힘드셨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마치 내 인생의 절반을 잃는 기분이었어요. 원인이 있으셨나요? 우진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집에서도 신경질적으로 굴고 아내와도 자주 다투고 결국 서로 지쳐버렸죠. 아이들도 힘들어했고 서연은 우진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세요? 후회보다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그때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좀 더 인내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냈어요.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제 곁에 있어주려고 애썼죠.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매일 그리워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그리움만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오늘 같은 날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우진은 서연의 변화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까지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마음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들은 도담 삼봉을 구경했습니다.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우진은 서연의 사진을 많이 찍어주었고 서연도 처음으로 우진의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서연이 카메라를 들고 여러 앵글로 풍경을 담아보았습니다. 서연 씨도 사진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구도 잡는 감각이 좋아요. 서연은 우진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연의 일상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진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때로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의 딸들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큰딸 지영이 어느 날 집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응, 문화센터 동호회 활동하면서 바빠졌어.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세요? 서연은 딸의 질문에 약간의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혹시 이상한 사람들은 아닌지 해서요. 엄마 나이에 너무 순진하시면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다 좋은 분들이야. 지영은 서연의 화장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화장품도 새로 사셨네요? 예전에는 거의 안 하셨는데. 서연은 딸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최근에 미정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기초 화장품과 립스틱을 몇 개 샀는데 그것마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나도 사람인데 꾸밀 수 있지 않아? 물론이죠. 그런데 갑자기 변하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며칠 후에는 둘째 딸 수진까지 찾아왔습니다. 자매가 함께 온 것을 보니 미리 상의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들으니까 남자분하고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수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니? 동네 아는 분이 엄마를 카페에서 남자분과 함께 있는 걸 보셨대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동네가 좁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와 차 마시는 것도 안 돼? 엄마, 우리는 엄마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분을.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년이 얼마 안 된 거야? 그리고 그분은 그냥 친구야. 친구라고 하시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순수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시면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아이들이 있고 앞으로 엄마께 의지할 일이 많을 텐데. 수진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딸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딸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엄마라는 역할로만 존재해야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아빠가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셨어. 나중에 엄마 혼자 남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살라고.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었어. 너희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 딸들과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딸들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고 아직도 그리워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진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서연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딸들이 우진 씨와 만나는 걸 반대해. 뭐라고 하는데?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재혼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참 이기적이네. 엄마도 인생이 있는 건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딸들 말도 맞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우진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미정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우진 씨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야? 편하고, 즐거워.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 그럼 된 거 아냐? 꼭 사랑이니 결혼이니 하는 거창한 걸로 규정할 필요 있어? 그냥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지. 미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우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았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서연은 우진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럴까요? 공원에서 만난 우진은 서연의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딸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짐작할 수 있어요. 제 아이들도 처음에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딸들과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은 끝까지 들어준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마음을 이해해요. 자식들 반대를 무릅쓰고 무언가를 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뭘 원하는지 헷갈려요. 우진 씨와 함께 있으면 즐겁긴 한데 그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꼭 규정할 필요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충분히 좋은 관계잖아요. 우진의 여유 있는 태도가 서연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서연 씨가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잠시 거리를 둬도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진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분이 서연 씨가 불행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행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됐네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없어요. 우진의 말에 서연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서연 씨가 원한다면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딸들이 마음을 바꿀 시간을 주는 거죠. 서연은 우진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준다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몇 주 동안 서연과 우진은 연락을 줄였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딸들은 엄마가 정신을 차렸다며 안심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진과 연락하지 않는 동안 얼마나 그가 그리워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딸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우진에 대한 마음은 다른 종류의 감정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우진은 서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며칠 보지 않았을 뿐인데도 그리웠다는 것을 서로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 씨가 없는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우진 씨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하고 싶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요? 동반자요.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나이가 너무 많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요? 우진은 서연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 네, 그런 관계예요. 각자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외로울 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두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통적인 연애나 결혼과는 다른 성숙한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딸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진이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우진 씨를 직접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딸들을 만나볼까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해요. 서연과 우진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우진은 서연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서연은 우진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연 씨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혼자 살면서 이런 집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우진이 감탄했습니다. 우진 씨도 사진 가르치는 솜씨가 좋으시네요.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성장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봄이 오자 동호회에서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우진의 권유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처음이에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남편과 함께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젊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분으로 가시게 될까요? 글쎄요. 그때와는 다른 제주도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제주도 여행은 서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막상 가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해돋이를 보는 날 아침, 서연과 우진은 일찍 일어나 정상에 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뜨는 해인데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있네요. 우진도 감탄했습니다. 해돋이를 보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태양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보는 순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20년 전 남편과 본 제주도 바다와 지금 우진과 보는 제주도 바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진 씨, 저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뭘요? 추억이라는 게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요.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우진은 서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과거의 추억만 붙잡고 살면 현재를 놓치게 되죠.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일행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했고 서연도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우진이 기타를 가져와서 옛날 노래를 연주해 주었는데 서연은 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우진 씨 기타도 치세요? 젊었을 때 잠깐 배웠어요. 요즘 다시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래도 정말 멋져요.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저희가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네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 참 빨라요. 이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요. 우진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인생의 동반자로.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지, 어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볼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서연은 딸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남자분과 계속 만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야. 엄마,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들어봐. 엄마는 그분과 결혼할 생각은 없어. 그냥 좋은 친구로, 동반자로 지내려고 해. 동반자가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각자의 생활은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말이야. 너희들에게 새아빠를 만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엄마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 거야. 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싶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인지. 그래요.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서연은 딸들의 변화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말에 함께 식사할까?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진과 딸들의 만남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진은 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고, 서연에 대한 마음도 진정성 있게 표현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수진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생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식사 후 지영이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은 분 같아요.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해요. 서연은 딸들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과 우진이 만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작은 사진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을래요? 제가요? 사진 전시회를요? 네, 서연 씨가 찍은 사진들이 정말 좋아요. 사람들과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1년 동안 우진에게 배우면서 사진 실력이 늘었지만 전시회를 열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러 올까요? 와요. 분명히 와요. 서연 씨 사진에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요. 결국 서연은 문화센터에서 작은 사진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늦깎이의 시선이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시작한 사진 취미를 통해
바라본 세상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물론이고 딸들도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미정도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지영이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엄마가 이런 사진을 찍으셨다니. 수진도 놀라워했습니다. 서연의 사진들은 기교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는 부부,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연 선생님의 사진을 보니까 제가 놓치고 살았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한 관람객이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서연 씨,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우진 씨 덕분이에요. 우진 씨가 사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연 씨 안에 이미 있던 재능을 제가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전시회를 계기로 서연에게는 새로운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사진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다른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늦게 시작한 사람이 강의를 해도 될까요?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우진이 격려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사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서연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분들, 자녀들이 독립한 후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진은 테크닉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서연이 첫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평소에 지나쳤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수강생들은 서연의 진솔한 강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서연의 모습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우진이 서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 씨, 올겨울에 좀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까요? 어디로요? 강원도 설악산 쪽으로요. 눈 덮인 산을 보며 온천욕도 하고 며칠 푹 쉬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간의 여행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안 가셔도 돼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우진 씨와 함께라면. 설악산 여행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눈 내린 산을 바라보며 온천에 몸을 담그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어떤 해였어요? 새로 태어난 해 같아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 씨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 내리는 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하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 씨,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글쎄요. 10년? 20년?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충실하게 살자고요. 그래요.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살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눈 덮인 산길을 산책했습니다. 발걸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나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서연 씨,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좋아요.
서연은 눈 덮인 나무를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사진 찍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진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사진이요? 아니요, 서연 씨가요. 서연의 뺨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사진 강의는 인기가 좋아서 수강 신청이 밀려들었습니다. 지역 신문의 사진 칼럼도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바빠 보이세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보기 좋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희도 안심이 돼요. 딸들도 이제는 완전히 서연과 우진의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우진을 초대하기도 했고, 손자들도 우진을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봄이 되자 동호회에서는 다시 벚꽃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서연과 우진에게는 1년 전 처음 가까워진 기념비적인 여행지였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곳이지만 기분이 완전히 다르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우진이 웃었습니다. 그때는 우진 씨가 그냥 동호회 선배 정도였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벚꽃나무 아래서 두 사람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름이 오자 서연은 더 큰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사진전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주제는 늦게 핀 꽃들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서연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60대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70세에 시를 쓰기 시작한 할아버지,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아주머니. 모두들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우진이 감탄했습니다. 우진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진 씨가 제게 보여준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시회 개막 전날 밤 서연은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개인전이라는 것이 주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내일 사람들이 올까? 내 사진을 보고 뭐라고 할까? 서연이 불안해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서연 씨 사진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기교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개막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제자들, 동호회 친구들, 딸들과 손자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 전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저도 용기를 내보고 싶어졌어요.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연의 사진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우진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정말 당당한 사진작가가 되셨네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우진 씨가 계속 가르쳐 주세요. 서로 가르쳐 주는 거죠. 저도 서연 씨에게 배우는 게 많아요.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가평을 다시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처음 함께 여행했던 곳이네요. 서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어색해서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는데 가평의 단풍은 2년 전과 똑같이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우진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여행하면서 살아요. 물론이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결혼 생각은 없으세요? 서연은 잠시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꼭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서연은 한참 생각해 보다가 말했습니다. 우진 씨, 저는 지금 우리 관계가 완벽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진 씨와 지금처럼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좋아요. 결혼하면 또 다른 의무와 책임이 생기잖아요. 우진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그해 겨울 서연에게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개인전이라니. 서연은 꿈만 같았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서연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우진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제 사진을 좋아할까요? 좋아할 거예요. 진정성은 어디서나 통해요. 서울 개인전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작품이 필요했고, 더 완성도 높은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몇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진도 함께 다니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우진이 걱정했습니다. 전혀요. 이렇게 목표가 있으니까 오히려 활력이 넘쳐요. 드디어 서울 개인전 개막일이 왔습니다. 갤러리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진계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온 일반인들까지 59세의 사진을 시작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판매되었고 여러 매체에서 서연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서연은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정말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셨네요. 우진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게 우진 씨 덕분이에요. 우진 씨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연 씨 자신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에요. 성공 후에도 서연과 우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동반자였습니다. 명성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된 서연에게 새로운 제안이 또 찾아왔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책이라니.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요.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사진만큼 진정성 있게 쓰시면 돼요. 서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우진이 격려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때부터 문화센터에서 우진을 만나고 사진을 배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책을 쓰면서 서연은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진 씨, 제가 이렇게 변할 줄 상상이나 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서연 씨 안에는 이미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책이 출간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늦게 핀 꽃은 더 오래 향기롭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중장년층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꿔보게 되었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서연은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문화센터 프로그램 하나라도 신청해 보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변화는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했는데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만남들이 서연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해가 되자 서연과 우진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갈 건가요? 유럽까지? 서연이 설레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우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유럽 여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명화를 감상하고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고 스위스의 융프라우에서 만년설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진 씨, 이런 여행을 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즐거울 수 없었을 거예요.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우진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정말 빨라요. 이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지중해의 석양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여행, 새로운 도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유럽에서 돌아온 후 서연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TV에 나온다고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연 씨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해요. 제작진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원한다면 저는 지지해 드릴 거예요. 다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서연은 다큐멘터리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제작진은 서연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사진 강의하는 모습, 우진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 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연 선생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터뷰에서 PD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우진 씨와 가평 여행을 갔을 때 단풍나무를 올려다보며 사진을 찍었던 순간이요. 그때 처음으로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 후 서연에게는 수많은 편지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서연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새삼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서연과 우진이 만난 지 4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문화센터 여행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와, 서연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호회 회원들이 반겼습니다. 여전히 같은 서연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모임 후 우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진 씨, 4년 전 이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그때 서연 씨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씀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변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사진작가가 되고 책을 쓰고 TV에도 나오고 모든 게 서연 씨 안에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깨워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우진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집에서 혼자 남편 사진만 바라보며 살고 있을 거예요. 봄꽃이 만개한 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함께 걸어온 4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우진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함께 걸어가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늘 함께해요. 그해 가을, 서연은 62세가 되었습니다. 생일날 딸들과 우진이 함께 준비한 작은 파티에서 서연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진 씨와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하면 안 이뤄진다며? 서연이 웃었습니다. 우진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로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처음 가평 여행에서 찍은 어색한 사진부터 최근 유럽 여행에서 찍은 자연스러운 사진까지 4년간의 추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네요. 서연이 감동하며 앨범을 넘겨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서연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대학에서 평생교육원 강사로 초청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인생 후반기 새로운 시작 강좌입니다. 서연 선생님보다 적임자가 어디 있겠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도전에 설렜습니다. 62세의 대학 강단에 서게 될 줄이야.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58세에 처음 사진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솔직하고 따뜻한 강의에 수강생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65세인데 이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한 수강생이 질문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려는 마음이에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진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네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더 공부해야 해요. 그런 겸손함이 서연 씨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새해가 되자 서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집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70대의 요가 강사가 된 할머니, 80세의 그림을 시작한 할아버지, 60대의 카페를 연 아주머니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서연이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네요. 나이가 전혀 장벽이 되지 않는군요. 사진집 작업을 하면서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기자예요.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서요. 또 인터뷰인가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요. 나이 들매 새로운 의미에 대해 쓰고 싶어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나이 들미란 무엇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름다움, 성공, 인정.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정말 중요한 건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아름다운 나이 들미라고 생각해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물론 있어요.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지금이라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요. 기사가 나간 후 서연에게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 우진 씨,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삶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연 씨를 보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5년째 봄이 왔습니다. 서연과 우진은 처음 만났던 가평으로 기념여행을 떠났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처음 함께 여행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때는 서로 어색해서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었네요. 단풍 대신 벚꽃이 만개한 산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며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우진 씨,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로. 그럼 우리 함께 늙어가요. 주름이 늘어도 머리가 하얘져도 건강이 나빠져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좋아요. 그게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산길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3세와 66세, 인생의 후반부에 만나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늦게 핀 꽃은 정말 더 오래 향기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꽃이네요. 우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진작가, 작가, 강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여자로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연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따뜻한 손이 서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진 씨,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그 어떤 젊은이의 미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난 후에야 지을 수 있는 성숙하고 깊은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는 계속되어 갔습니다. 늦게 핀 꽃답게 더 오래, 더 진하게 향기를 뿜어내며